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정보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산사나무 열매라고도 하고요. 산사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천연 소화제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도 따시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소독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놨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산사육이라고 그래서 중국 분들은 이거를 생으로도 드세요.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중국 분이 이거를 따서 그냥 드시는 걸 봤어요. 저는 생으로는 못 먹겠고요. 이게 그만큼 뭐냐면은 천연 소화제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로운 거고요. 그리고 고혈압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산사육 열매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저가 이제 뭐냐면 이 몸이 안 좋아지면 거의 위장도 잘 안 좋아요. 위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도 안 좋아요. 또 장이 안 좋음으로써 뭐냐면 혈관 계통이나 뭐냐면은 그 혈관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고혈압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뭐냐면 그 내장 지방이나 뭐 이런 게 생겨서 또 뭐냐면은 당뇨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산사육이라는 걸 보시면 뭐 한의사분들이 거의 이거를 많이 다루세요. 그만큼 좋은 그런 열매예요. 산사육 열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저희 할머니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건조기에 제가 드리는 걸 좀 드시면 좋은데 우리 친정 어르신들은 전혀 드시지를 않으셔갖고 근데 자꾸 속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보내려고 해요. 왜냐면은 위장의 소화력에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산사 나무 열매가 일단은 소화불량, 장염, 그 다음에 이 효능이에요, 여러분. 자, 나무 열매, 산사육은 소화불량, 그 다음에 장염,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고혈압에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회복, 감기 예방, 그 다음에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피부 미백이 아니고 피부 미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노화 방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 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방을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산사나무 열매가 정말 좋은데요. 저는 나중에 이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나중에. 왜냐면은 이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혈압 있는 분들도 이거를 좀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이게 위장이 안 좋았을 때 지금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안 먹어요. 근데 제가 한참 위가 안 좋았을 때, 장이 안 좋았을 때 이거를 먹는데 어떤 형식으로 먹었냐면요. 이거를 밥을 할 때, 한 두세 개 정도 넣었고요. 육수를 끓일 때 한 두세 개 정도를 넣어서 꾸준히 먹고 물을 끓일 때 제가 이거를 덮은 거를 해서 넣어서 먹었습니다. 이 산사나무 열매를 이게 효능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시다든지 혈압이 있는 분들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가루도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건조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 열매를 제가 이제 작년에도 제가 말렸는데 이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음식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이 산사 열매를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실 때는 지금 여기에 물에 담궈져 있죠.
이게 보시면은 이거를 깨끗하게 하시려면 제가 봐서는 2시간 이상 담그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2시간 이상 담궜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냥 한 20분 정도 담그시면 돼요. 뭐를 하냐면 베이킹 파우더하고요. 베이킹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식초를 소주컵 한 반 정도를 넣어갖고 하세요. 요 정도 양이면 한 주먹, 두 주먹, 세 주먹, 한 네 주먹 양이 됩니다. 그럴 때는 소주잔으로 반컵 정도 해서 식초를 여기다 넣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는 한 스푼 정도를 넣어서 왜냐면은 요런 사이사이에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씻는데 지금 보시면 자, 손질을 안 하고 여기에다가 담궜잖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노하우인데 이거를 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뗀다. 쉽게 말하면 요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산사 이제 이렇게 꼬기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액기스를 담으거나 식초를 할 때는 이대로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나도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때는 이게 뭐냐면 씻을 때 여기를 이렇게 떼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는 해보니까 이거를 깨끗이 이거를 이렇게 지금 베이킹 파우더하고 식초를 넣어서 깨끗이 이렇게 그냥 물에다 담궈서 20분 이상 저는 20분 이상 담궜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20분 정도 담가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 이제 씻어서 얘를 이렇게 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꼬다리를 그때서 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떼세요. 꼬다리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떼서 얘를 이제 깨끗이 이제 씻어서 뭐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깨끗이 씻어요. 얘를 이렇게 따시라고. 이렇게 다 씻은 다음에 이 꼭지를 따세요. 이렇게 여기 꼭지를 이렇게 여러분 씻은 다음에 이렇게 꼭지를 따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꼭지를 따셔야 돼. 이렇게 이게 꼭지도 잘 안 따져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돼. 저희 할머니가 위가 안 좋으셔갖고 조금 붙여드리려고. 이걸 또 드실라나 모르겠네. 아이고 뭐 드실라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갖고 그만큼 위장 질환에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요렇게 뜨시라는 거예요. 씻어서 하지 말고 씻기 전에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다 이게 손질을 이제 뭐냐면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식초하고 그 다음에 그 베이킹 파우더하고 담궜다가 요렇게 하시라고 떼라고. 그런 다음에 건조기에 어느 만큼을 말리시냐면 이거는 여러분 18시간 말리시면 안 돼요. 65도씨에서요 18시간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껐다가 과열되니까 그리고 8시간에서 한 10시간을 더 돌리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건조기에 말리실 때는 이렇게 딱딱한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65도씨에서 여러분들이 65도씨에서 18시간 정도 돌리신 다음에 다시 껐다가 다시 켜서 뭐냐면 8시간에서 10시간을 더 돌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장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요거를 드시면 특별한 부작용은 많이 없어요. 얘가 산사 열매가 산사육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그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해서 드셔요. 가루로 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고 밥에다가 이거를 뭐 2-3개 넣어서 드셔도 되고 육수를 할 때 2-3개 정도 넣으셔도 되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액기스를, 저는 액기스 담아놓은 게 있어요. 식초도 담아놓은 게 있고, 그래서 액체, 그 액기스를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초를 담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식초는 그렇고 액기스는 1대1로 담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거의 1이고 설탕은 1인 거죠. 1대1. 거기에 설탕 약간만 더 넣으셔도 되고요. 곰팡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장기 장기 계속 이거는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띠라 하잖아요.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드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산사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동맥경화증, 고혈압 있는 분들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세척을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걸 또 씻어서 말려서 꼭지를 따서 건조를 꼭 하시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사실은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폐 쪽에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뿐이 없어서 원래 미리 땄어야 되는데 못 따갖고 이것뿐이 없는데, 이거는 산딸나무라고 해요. 이것도 혈액순환에 좋고요. 고혈압에도 좋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폐 쪽. 호흡기 계통에 이게 되게 좋아요. 산딸나무라고 해서 그냥 먹어도 되고, 이거를 말려서 여러분 육수를 끓이거나 아니면은 밥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넣어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세척 방법은 똑같아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떼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 정도가 좋은데 너무 익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이 산딸나무조차도 덜 열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산딸나무 꽃차도 있어요. 하얀색으로 아주 예쁘죠.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자, 오늘 지금 릴레이식으로 좀 오랜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고구마 잎이에요. 잠깐 보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하나 안 갖고 왔네. 여러분 이게 고구마 잎이 지금 나왔는데요. 거의 고구마를 캐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고구마 잎이 있으면 얼른 재래시장 같은 데 가야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갖고 사시는데, 이거는 소금을 살짝 이렇게 넣고 삶으면 좀 푸릇푸릇한데, 제가 아까 귀찮아서 사실 방송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산딸나무하고, 왜냐면 위장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산사나무 열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기 테크노 다육식으로 들어오시면 볼거리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건강에 대한 정보. 왜냐면 그냥 제가 한 6년 넘게 이거를 자연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 된 게 아니에요. 한 6년 이상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참 많습니다. 아직 정말 핵심적인 거는 펼쳐놓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이차, 냉이차, 달래차 이런 것들을 드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효과가 1이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차를 그걸 하는 거를 드시면 그거는 효과가 5배에서 10배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고구마 잎하고 줄기 이거예요. 그런데 참,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요즘 10월달 들면서 구독자분이 거의 하루에 180명, 150명, 130명씩 하루에 구독을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게 저는 진짜 일반인이라 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너무 가분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잎을요, 여러분 이거는 별로 안 삶아도 돼요. 한 2, 3분 안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확 물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을 넣고 삶으시면 좀 색깔이 이뻐요. 근데 제가 소금을 방송 안 하려고 소금을 안 넣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저번에 한번 방송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식초를 넣고 삶으면 얘가 뭐냐면은 여러분 저기 하죠. 이렇게 꼭 한 주먹만 하세요. 한 주먹만.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안 보이게 하세요. 이렇게 한 주먹만 쳐.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잘 짜져.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한 주먹만 이렇게 짜야지야. 이렇게 넣고. 왜냐면은 이게 안 짜져. 잘 물기가. 그러니까 한 주먹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 자, 이렇게 짜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 주먹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짜셔. 이렇게 이게 물기가 너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색깔 이쁘게 하시려면 소금을 살짝 넣고 삶으세요. 이렇게 짜셔야 돼요. 안 짜시면 얘가 못 먹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맛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끝물이야.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주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를 좀 닦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맛있더라고. 이거 맛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걸 먹어봐서 그런가 봐. 자, 이렇게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뭐냐면 된장하고 고추장을 같이 해서 무칠 거예요. 된장하고 고추장을 같이 해서 여러분 무칠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건강 프로를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쌀 종류, 현미쌀, 그 다음에 귀리쌀, 뭐 이런 거 뭐 이런 쌀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드셔야 돼요. 왜냐면 그 갱년기가 되면 뼈에 그 성분들이 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기 하려면 좀 쌀을 좀 드셔야 돼. 현미쌀부터 시작해서 귀리,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귀리를 좀 넣어 먹으면 살이 안 쪄요.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안 드시면 안 되는겨. 드셔야지. 귀리쌀 먹으니까 살이 안 찌던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고추장하고요 된장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된장은 반 스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자, 고추장, 된장 모든 집에 뭐냐면 염도가 틀려요. 이것도 다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염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반 스푼이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반 스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걸 고추장도 한 스푼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한 스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간을 맞추셔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염도가 집에 있는 고추장, 된장이 다 염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고구마 이파리가 한 주먹, 지금 딱 2주먹 양이에요. 이게 2주먹 양이에요. 이렇게 2주먹. 2주먹 양에 지금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지금 보시면 고추는 하나, 그 다음에 그 빨간 고추 하나, 그 다음에 초록색 고추 하나, 그 다음에 마늘은 여러분 한 스푼, 그 다음에 파는 뭐냐면 쫑쫑쫑쫑 쓸어갖고 이게 뭐냐면 딱 한 스푼 반량인데 이거는 파를 반 정도로 이렇게 반 정도를 제가 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진 거예요.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양념을 하실 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짜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은 된장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반 스푼을 넣고, 아이고 된장이 떨어졌네.
일단 요거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떨어진 거 지저분하니까. 자, 이렇게. 자, 하고 일단은요 된장을 반 스푼을 이렇게 넣으세요. 티스푼으로는 한 스푼이고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스푼으로는 여러분 반 스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그 잘 섞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된장하고 원래 고추장하고도 무쳐 먹고요. 고추장으로도만 무쳐 먹습니다. 맛있다. 여러분 맛있네. 근데 저희는 된장이 짜요. 저희 집은 된장이 짜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이게 된장하고 맛간장만 해도 맛있겠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된장은 아주 짜면 반 스푼이에요. 너무 많이 하면 짜서 못 먹어. 반 스푼. 그 다음에 맛간장은 여러분 뭐냐면 딱 한 스푼만 넣을게요. 맛간장 한 스푼. 그리고 또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아유 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봐 이렇게 맛있다. 근데 봐봐요. 여기에 지금 간이 다 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파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양파 뭐 파도 들어가고 뭐 마늘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면 좀 싱거워져요. 그래서 고추장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티스푼으로는 한 스푼.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그냥 그 뭐냐 우리 밥 스푼이면 반 스푼 들어가요. 이거는 간은 여러분들이 맞추셔요. 왜냐면 집집마다 이게 된장, 고추장, 맛간장이 조금 뭐냐면은 틀리잖아. 그래서 진짜 맛있네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맛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이제 간을 한번 제가 또 볼게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맛간장 한 스푼이 들어갔잖아요. 염도를 줄일 수 있는 다시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맛간장을 한 스푼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그 뭐죠? 그 고추장 여러분 반 스푼, 우리가 숟가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 스푼. 그 다음에 된장 반 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딱 맞네요. 딱 두 주먹 양에 그 간이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마늘 넣고요. 고추 지금 들어가고요. 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고추도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서 뭐가 지금 저기 하냐면 여러분 고춧가루 있잖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여러분 뭐냐면 딱 이렇게 티스푼으로 한 스푼 들어갈게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스푼 들어가고 아이고 얘도 지금 넣어놨어야 하는데 안 넣어놨네. 너무 바빠. 자 그다음에 깨소금. 여러분 이렇게 깨소금은 넉넉하게 스푼으로 이렇게 뭐냐면 스푼으로 치면 한 스푼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좀 닦자. 아유 이렇게 막 흘리면 좀 그리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하죠. 여러분 이런데 넣을 때 이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 참기름 같이 넣으세요 그랬잖아요. 맛있어요. 참기름 한 스푼. 그 다음에 들기름 한 스푼입니다. 그리고 미원 넣으실 분은 미원 조금 넣으세요. 한 꼬집. 자 이렇게 들기름 참기름 똑같이 한 스푼씩 넣으시면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아이고 임금님 밥상이 뭘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이게 건강식이지 뭐가 있어. 고추장 된장 다 집에서 이렇게 담은 거에다가 제철에 나오는 고추에 제철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데 건강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다 또 맛간장도 넣고, 맛간장은 여러분 다시마만 넣고라도 만들어야 돼. 다시마하고 소주를 넣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물 요리 같은 데다가 좀 넣으란 말이요. 그러면 이 짠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번 맛을 볼게요. 아이고 맛있어 보인다. 아유, 그냥 환장하게 맛있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고야, 이게 어쩐 일이다냐. 무지하게 맛있네. 내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또 해주려고 또 이렇게 또 눈썹을 바쁜 와중에 눈썹을 또 휘날리면서 왔네.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해독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됐는데요. 뭐냐면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달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고구마 잎이 이제 들어가니까 한번 재래시장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보셔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고구마 이 이파리로 여러분 된장국도 끓여 먹대요. 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뭐냐면 내가 간간하게 하고 싶다면 조금 간을 좀 해도 되는데 저는 이 간이 딱 맞네요. 꼭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미연을 살짝 넣는 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냐면 이거는 좀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왜냐면 오전에 해놓고서는 오전에 해놓고 여러분 뭐냐면 제가 가게를 갔다 와서 색깔이 안 이쁜 거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한우를 제가 불고기를 한 건데요. 이제 설명드릴 게 있어서, 왜냐면 제가 저번에 호주산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 그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한근이에요. 소고기 불고기감으로 한근을 해서 그때는 배를 갈아 넣지 않았어요. 근데 배를 반 개를 갈아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간장은 5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 거는 3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진간장은 4스푼 정도 넣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좀 취향이니까 저는 그렇게 넣고 맛간장을 2스푼을 넣었어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처음에 먼저 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파 에기스하고요. 그 다음에 배 에기스를 같이 버무려 놨어요. 그 어저께 버무려 놓은 거예요. 이것도 꿀팁인데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을 때는 핏물을 빼갖고, 고기를 항상 핏물을 빼세요. 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핏물을 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진간장하고 그 다음에 맛간장하고 진간장, 맛간장 그런 것을 버무려서 마늘하고 그 다음에 후추를 넣어갖고 버무려서 냉장고나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양념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늘은 여기에 지금 뭐냐면 2스푼이 들어갔고요. 숟가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는 한 5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근은요, 여러분 뭐냐면 소량을 좀 넣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치면은 한 5cm로 잘라갖고 조금 소량 넣고요. 양파는 하나, 파도 한 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고기 육질은 아주 부드럽게 됐고요. 이제 이거를 뭐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여기에 통후추를 뿌리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통후추, 통후추를 뿌리시고, 저번에 제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느타리 버섯을 조금 넣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표고버섯이 맛있어요. 넣으니까. 근데 표고버섯이 없다. 그럼 표고버섯 가루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표고버섯 가루를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요걸 알려드리려고. 왜냐면은 표고가 제가 떨어졌어요. 그 말려놓은 게. 그래갖고 표고 가루를 한 스푼을 넣으시라고. 표고가요, 여러분 뭐냐면 표고를 넣어야 맛있더라고. 그리고 히든카드. 저번에 그냥 대충 설명해드렸는데 가지 좀 이렇게 말려서 여러분 가지 좀 넣어봐. 가지. 둘, 넷, 여섯, 한 10개에서 10몇 개죠.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냐면 4개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미료가 괜찮으시면 미원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보셔갖고 너무 안 달면 뭐를 넣으면 되냐면 꿀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그렇게 달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액기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 5스푼 정도 넣었어요. 아까 어제 제가 양파 액기스 한 3개, 그 다음에 그 뭐더라 생강 액기스 2스푼 이렇게 넣었거든요. 양파하고 생강, 양파 아니다, 양파 안 넣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까도 실수했네요. 양파가 아니고 베이키스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생강 액기스를 넣었어요.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조금 덜 달다 싶으면은 뭐냐면 짠 거를 뭐 그냥 5로 하시고 뭐 단 거를 3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액기스가 이렇게 그렇게 달지 않기 때문에 5를 넣었다는 거예요. 동량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달라요. 하시는 게. 자, 이제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버무리세요.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반나절이냐 하루나 이렇게 재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셔갖고 금방 먹을 것 같으면 참기름을 넣으시고 들기름을 같이 넣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금방 안 먹을 것 같으면 나중에 할 때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거볼까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맛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식은 맛있어야지 맛없으면 왜냐면 이게 미식가들이 많어. 그래서 맛없으면 안 먹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먹어? 맛없는데. 우리는 또 맛없는 건 용서를 못해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거볼게요. 또 얼마나 맛있나 우리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줘야지. 이렇게 넣어봅시다. 절반만 넣죠. 이렇게 해서 맛이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는 사과 식초 넣었죠. 그냥 이번에는 식초 안 넣을까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센 불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가불로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그냥 고기를 먹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소금간이 뭐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름기 이런 걸 걱정이 안 해도 돼요. 모르겠어요. 액기스를 넣으면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를 건져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단기가 별로 없으면 이제 꿀을 넣으면 돼요. 꿀이 없으면 물엿보다는 저기가 낫죠, 여러분. 올리고당.
처음에는 이렇게 센 불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고기 볶을 때도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볶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만 볶아야 돼. 많은 양을 볶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볶는 게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이제 미리 데놔서 양념은 됐겠네. 이제 간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갖고 너무 싱거우면 좀 간장을 더 넣고 이제 짜면 양파를 약간 더 넣고 그러시면 돼요. 좀 짤 때는 여러분 양파를 넣는 게 나아요. 물보다는. 이렇게 가지하고 단호박을 넣고 표고버섯을 넣고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드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센 불에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불맛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기만 건져서 다른 프라이팬에다 구우면 돼요. 그러면 불맛이 나요. 이대로 계속 돌리는 거는 불맛이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따로따로 얘만 건져서 얘만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물기 없이 딱 구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냐면 불맛이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이 소고기에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끝에 여러분 참기름 들어가야 돼요. 참기름 안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맛없어요. 키포인트는 제가 아직 참기름 안 넣었는데요. 참기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그거 꼭 알려드려요.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렸어요, 제가. 진간장하고 맛간장을 하실 때 8스푼 한결 분량에 진간장은 8스푼을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짜요. 잘 보셔서 8스푼 안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5스푼이나 6스푼 넣으신 다음에 5스푼으로 한번 보시는 거지, 간을.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짜요. 자, 불을 이제 물기가 다 졸여졌기 때문에 불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줄이고요. 지금 다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맛을 봤는데 맛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표고가 없을 때는, 표고, 버섯 가루 넣으시면 된다는 거. 맛있어요. 좋아요. 자, 여기에 활용 중점은 뭐다? 참기름이다. 여러분 봐봐요. 자, 참기름 1스푼. 저는 금방 먹을 거는 참기름 1스푼, 들기름 1스푼을 넣을게요. 뭐든지요. 기름은 여러분 뭐냐면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고 맛있어. 저는 참기름 들기름을
좋아해서 지금 여기다가 2스푼을 넣었지만 지금 이게 뭐냐면 한 반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한 1스푼 정도 좋아하지 않는 분은 참기름이나 참기름을 1스푼만 넣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참기름을 좋아해서 지금 여러분 뭐냐면 2스푼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끼 맛있게 드시면 돼요. 거짓말 아니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때는 여기다가 깨소금, 깨소금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또 한 끼 밥상 맛있게 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 이거 뭐냐면 덮밥으로도 애들 괜찮죠? 덮밥으로도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끼 맛있게 드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야? 아이고 40분이 넘었네. 오랜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냐면 이 소불고기 할 때 뭐냐면은 배 갈아서 넣는 거 좋고, 배 액기스 좋고요, 생강 액기스 좋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을 꼭 넣으시라는 거, 꼭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 참기름 꼭 넣으세요. 맛있어요, 여러분.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드시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